종이 한 장이 내 심장을 붙잡았다. 지금 서명하지 마세요. 전산이 조작됐어요. 파란 볼펜 끝이 허공에서 떨렸다. 시청 민원실의 프린터는 쉼없이 침을 튕겼고 번호표 48이 전광판에 반짝였다. 나는 상가 보상 관련 확인 도장을 찍으러 왔을 뿐이었다. 10번도 안 걸린다던 일은 첫 줄부터 어긋났다. 어머니, 여기만 끝내면 돼요. 둘째 며느리 은하가 낮게 속삭였다. 마스크 위 눈매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유리처럼 차갑게 번들거렸다. 그때 창구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종이 한 장을 슬며시 끼웠다. 지금 서명하지 마세요. 신청인 명단에 동일 이름이 2번 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화장실 좀.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은하가 곧바로 팔을 붙잡았다. 벌써요. 어머니, 서류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창구 직원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복도 끝 계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뒤돌면 잡힐 것 같았다.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구두 굽소리가 등 뒤에서 박자처럼 따라붙었다. 비상구 문을 밀자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계단을 2칸씩 내려갔다. 계단 참마다 붙은 공고문이 찢긴 테이프를 드러냈다. 재개발 구역고시. 글자가 점점 번져 보였다. 핸드레일이 서늘했다. 은하의 목소리가 위에서 튀어내려왔다. 어머니, 서명만 하시면 돼요. 시간 없어요. 영자분식 간판이 먼지 낀 전구빛을 깜빡였다. 나는 셔터 옆에 등을 기대고 쪽지를 펼쳤다. 동일 이름 2건. 전산 수정 흔적 2247. 왜 내 이름이 둘인가? 누가 나를 복제했나? 지난달 통장 알림이 2번 울린 날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 단순 착오라 넘겼다. 오늘로써 착오는 변명일 뿐이다. 전화기를 꺼내 장남 도균에게 걸었다. 신호음 2번 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통화 기록은 차갑게 멈췄다.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어머니. 은하였다. 그녀는 검은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내 앞에 서류철을 내밀었다. 계속 피하실 건가요?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서류 첫 장엔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언제 찍었지? 목이 말랐다. 그녀는 미소를 넓혔다. 조금 전이에요. 민원실에서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말끝이 매끄러웠다. 나는 몰래 서류 모서리를 세워 인주 자국을 비췄다. 잉크 농도가 다른 2개의 날인이 겹쳐 있었다. 복제품의 냄새가 났다. 이 도장, 내 손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내 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은하의 손등이 번들거렸다. 손바닥에는 작은 검은 USB가 숨었다 드러났다. 어머니 서명만. 그럼 상가도 안전하고 세금도 줄고 보상도 손해 없이 들어와요. 말마다 약속이 붙었다. 약속은 항상 달콤하다. 달콤함은 늘 무언가를 감춘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간판 전구가 철컥 꺼졌다. 오후의 태양 아래서도 내 이름은 어둡게 깜빡였다. 나는 가게 문을 열어 카운터 서랍을 빼고 쪽지를 밀어 넣었다. 종이가 서랍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다. 프라이팬에서는 아직 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다. 서명하지 마세요. 5 글자가 머릿속을 긁었다.
나는 물수건으로 손끝에 잉크를 닦았다. 그러나 파란색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제한. 받지 않았다. 곧바로 지역 커뮤니티 알림이 떴다. 재개발 방해하는 노포 주인 민원실 난동. 사진 속 내 등판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누가 찍었나? 언제 올렸나? 나는 창문을 반쯤 내렸다. 바깥 공기 대신 소문이 들어왔다. 소문은 냄새가 없다. 그래서 더 빠르고 멀리 번진다. 문 위 종이 딸깍 울렸다. 은하가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메뉴판을 훑었다. 이 간판도 곧 바꿔야죠. 새 상권으로 옮기면 더 좋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5시에 계약 확인 있어요. 놓치면 절차가 길어져요. 5시라니.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녀는 알았다. 나는 모른다. 이 불균형이 함정처럼 느껴졌다. 내 이름을 누가 쓰는지부터 확인하자. 나는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가 쓰셨잖아요. 아니, 내가 쓰지 않은 내 이름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증거를 가져오세요. 서류는 다 준비돼 있어요. 그녀는 카운터 유리를 톡톡 두드렸다. 나는 그 리듬이 불쾌하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벽시계를 보니 13시 27분이었다. 바늘은 느릿했고 나의 심장은 빨랐다. 나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프린트 종이를 한 묶음 챙겼다. 복도 끝 계단. 창구 직원의 속삭임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했다.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는 안심되지 않았다. 오늘은 신호가 증거가 되고 침묵이 방패가 된다. 나는 셔터를 절반 내렸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셔터 틈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사장님, 오늘 김밥 되나요? 단골 손님의 목소리였다. 오늘은 휴무예요. 내 목소리는 얇았지만 확실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카운터 안에 몸을 숨기고 숨을 최소로 줄였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다 벨이 울렸다. 신영자 씨 맞으시죠? 오후 5시 계약 확인 전화입니다. 늦으시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계처럼 매끈한 목소리였다. 계약의 상대가 누구죠? 담당자는 도착 후 안내됩니다. 통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 문장을 적었다. 상대 미상. 시간 고정. 목소리 무표정. 메모를 서랍 위에 붙였다. 혼란은 기록으로만 이길 수 있다. 나는 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나섰다. 골목 끝에 낯선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다. 유리창은 짙게 칠해져 안이 보이지 않았다. 차 옆에 서 있던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보지는 않았다. 봤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먼지가 가볍게 떴다. 오후 공기가 얇았다. 얇아서 누가 내 이름을 가위로 잘라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셔츠 주머니에서 쪽지를 다시 꺼내 접었다. 접힌 자국이 손가락을 찔렀다. 종이는 칼보다 무딘데 말은 칼보다 빨랐다. 5시까지 3시간이 남았다. 나는 결심을 썼다. 서명 금지, 도장 보관, 전산 로그 확인, 명단 대조, 녹취 준비. 나는 결심을 썼다. 서명 금지, 도장 보관,
전산 로그 확인. 명단 대조. 녹취 준비. 메모를 덮자 펜 끝이 딱 하고 부러졌다. 그 소리가 과장된 북소리처럼 가게 벽에 튕겨나갔다. 내 결심이 누군가에게 들린 기분이었다. 아침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어제의 시간을 재현했다. 나는 떡볶이 국자를 저으며 숨을 고르고 유리컵 밑에 쪽지를 눌러놓았다. 실수라는 말이 끼어들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국물이 끓자마자 알람 시계가 2번 울렸다. 어젯밤에도 같은 시간에 2번 울렸다.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 9시쯤 상인 회장이 들렀다. 영자 씨 축하해요. 명단 제일 위에 있더라고.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어떤 명단이요? 재개발 보상자 명단. 내 혀끝이 굳었다. 확정 났어요? 시청에서 돌았다더라고. 나는 웃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얼음물처럼 식었다. 확인하지 않은 명단이 먼저 걷고 있다. 주머니에서 인감 열쇠를 꺼내 서랍을 열었다. 도장은 어제보다 더 붉게 번져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눌렀다는 뜻이었다. 인주 뚜껑엔 말라붙은 자국과 새로 번진 자국이 겹쳐 있었다. 시간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것이 첫 메모. 복선어. 도장 사용 시간 불일치. 점심 무렵 은하가 나타났다. 어머니, 어제는 놀라셨죠?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녀는 종이컵에 물을 채우며 CCTV를 힐끗 보았다. 이거 아직도 쓰세요. 사각 많고 밤이면 역광이 심해요. 나는 대답 대신 화면 모서리를 본다. 문과 싱크대 사이 어둠의 삼각형. 오늘따라 더 깊었다. 복선식. 내부 사각지대 표식. 손님이 빠진 오후 나는 기록 장치를 분리해 영상을 확인했다. 날짜 폴더 하나가 비어 있었다. 끊긴 시각은 22시 47분. 쪽지에 적힌 전산 수정 시각과 일치했다. 가게 안에서 누군가가 삭제했다. 문은 잠겼고 열쇠는 내 주머니에 있었다. 나는 의자 끝에 앉아 손등으로 이마를 눌렀다. 사장님, 그 가게 곧 넘긴다면서요. 시장 아주머니가 말하고 갔다. 나는 웃을 힘이 없어 미소만 흉내냈다. 그 말을 지우려면 새로운 사실이 필요했다. 그래서 발걸음을 부동산으로 옮겼다. 성담 컨설팅 유리문을 밀자 낯선 남자가 반갑게 일어섰다. 신영자님, 위임장 접수됐습니다. 누가요? 며느님이요. 그는 서류철을 펼치고 내 도장이 찍힌 종이를 내밀었다. 도장은 진짜였지만 서명은 달랐다. 내 글씨는 둥근데 이 서명은 각졌다. 영자의 자의 꼬리가 칼처럼 뻗어 있었다. 모조는 흔적을 남긴다. 사무실을 나와 걸음을 옮기는데 골목 끝에서 작은 명함이 바람에 굴러왔다. 성담 개발이라 찍혀 있었지만 발의 획이 미묘하게 끊어져 있었다. 오타인지 위조인지 애매한 정성. 복선비. 명함 오식. 나는 명함을 봉투에 넣고 날짜를 적었다. 분식집으로 돌아오니 천장등이 10걸음마다 한 번씩 깜빡였다. 나는 깜빡임을 세며 국자로 바닥을 긁었다. 철판에서 잭하는 소리가 길게 났다. 가게 냄새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기름 냄새에서 쇠 냄새로. 냄새의 전환은 변조의 신호였다. 저녁이 되어 딸 정혜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 명단에 엄마 이름이 2번이래. 끝자리가 달라. 끝자리가 달라. 응.
누군가 주민번호를 비틀었어.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숫자 하나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그 사람으로 계약하면 나는 증명으로 밀려난다. 문이 열리고 은하가 들어왔다. 그녀는 사각지대를 보고 유리컵을 보고 나를 보았다. 오늘 5시는 잊지 마세요. 난 약속한 적 없어. 어머니가 힘들어하셔서 제가 대신 잡았어요. 그건 내 편의를 위해서지 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야. 결과는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아서 칼 같았다. 나는 메모를 더했다. 전원 깜빡임 주기 10초 사각지대 좌표 위임장 서명 각도 명함 오식. 메모는 공포를 구조로 바꿔준다. 구조는 길을 만든다. 길은 도망이 아니라 방향이다. 오후 5시 15분 전 발신자 제한 전화가 울렸다. 확인 안 하시면 불이익 있습니다. 누구죠? 도착하면 안내합니다. 끊겼다. 불이익이라는 단어는 늘 익명과 함께 온다. 나는 전화기의 배터리를 뺐다. 셔터를 절반 내리고 뒷문으로 나와 골목을 훑었다. 검은 승합차가 정차해 있었다. 앞 좌석 남자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본 건지 내가 그를 본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다. 나는 차 번호를 적었다. 가게로 돌아오니 알람 시계가 또 2번 울렸다. 이번엔 13초 간격이었다. 전에는 12초였다. 누가 시계를 만졌거나 전원을 흔들었거나 누가 나를 시험하거나. 나는 알람을 뽑아 서랍에 넣었다. 서랍 속 쪽지는 타원 자국을 품고 있었다. 동그라미는 표적처럼 보였다. 나는 조리대를 닫고 메뉴판에 낡은 테이프를 떼고 박스에 오래된 영수증을 정리해 넣었다. 라벨에는 세금 자료라 적었다. 글씨가 반듯했다. 반듯함은 든든했다. 문이 들썩였다. 누군가가 문틈으로 사진을 찍었다. 셔터 소리가 공기 속에서 2번 튕겼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바닥엔 먼지 위에 비자 굽자국 하나. 사진은 곧 소문이 된다. 소문은 곧 사실인 척한다. 사실인 척은 곧 사실을 밀어낸다. 5시가 다 되었을 때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위치 변경. 시청 별관 회의실. 나는 웃었다. 누가 내 발을 옮기는가? 발은 내 것이다. 길은 내가 고른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걸었다. 유리컵 밑에 쪽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펜을 들고 마지막 한 줄을 더 썼다. 서명 금지 유지. 도장 휴대 금지. 전산 열람 요구. 명단 실물 대조. 녹취 시작. 그리고 나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천장등이 한 번 더 깜빡였다. 나는 그 깜빡임을 세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낯선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문고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손바닥에 묻은 인주를 다시 바라보았다. 파란 자국이 밤처럼 길어졌다. 내 이름은 아직 내 것이다. 그리고 내 발걸음도. 나는 그날 밤을 거의 세웠다. 불을 꺼도 눈앞이 환했다. 알람 시계는 멈췄는데 귀 속에서 여전히 초침이 째깍거렸다. 새벽 2시 50분. 나는 가슴 주머니의 쪽지를 만지작거렸다. 글씨의 요철이 손끝에 느껴졌다.
명단 대조. 녹취 준비. 머릿속에서 문장이 살아 움직였다. 누가 내 이름을 흉내내고 누가 내 도장을 훔쳤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시청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다. 어제 서류 접수자 명단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럼 10시에 갈게요. 오늘 전산 점검이라 11시 이후에 오세요. 기계음처럼 차가운 대답이었다. 전산 점검이라니. 어제 삭제된 CCTV 시각, 그리고 쪽지에 적힌 수정 시각, 모두 밤 10시 47분이었다. 우연히 셋이면 패턴이다. 분식집 문을 열자마자 신문이 발에 밟혔다. 일면 하단에 굵은 제목이 있었다. 성담 재개발 첫 단계 착수. 날짜는 오늘이었다. 기사엔 1차 보상 대상자 확정이라는 문장이 굵게 인쇄돼 있었다. 명단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신영자 73세. 분식업. 상가 1동. 나는 의자를 뒤로 밀며 신문을 찢었다. 종이가 갈라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거렸다. 누가 나를 서류 속에 가뒀나. 아침 장사도 하지 못하고 나는 바로 시청으로 향했다. 민원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문에는 전산 점검 중. 오후 재개방 예정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복도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다. 다들 똑같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는 줄 끝에 섰다. 그때 익숙한 향수가 스쳤다. 은하였다. 그녀는 다른 창구 쪽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었다. 나를 보고도 모르는 척했다. 대신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보정 서류예요. 원본은 어제 제출했어요. 나는 손을 떨며 메모장을 열었다. 보정 서류. 원본 존재. 담당자 동일 여부 확인.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창구 직원이었다. 신영자님, 잠시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별실로 나를 안내했다. 안에는 낡은 컴퓨터 한 대와 회색 서류함이 있었다. 무슨 일이죠? 어제 서류가 2건 들어왔습니다. 2건이요? 네. 같은 이름, 다른 주민번호.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원본을 대조하려 했는데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였다. 파일 없음. 전산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실제 문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뜻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손을 짚었다. 그럼 그 원본엔 내 도장이 있었나요? 직원은 잠시 말을 아꼈다. 확인은 어렵지만 이미지 스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프린터에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거기엔 내 도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위임자 신영자 대리인 최은하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쥐고 숨을 삼켰다. 이건 위임이 아니라 도용이에요.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미 승인됐습니다. 누가 승인했죠? 성담 개발 쪽 이사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박태수.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 발음은 오래된 철문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갑게 내려꽂혔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신문 조각이 발끝에 붙어 있었다. 찢긴 면 사이로 내 이름의 절반이 남아 있었다. 영자. 나머지 절반은 바람에 흩어졌다. 은하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단순한 욕심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은하였다. 지금 통화하기 싫다. 왜요?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무슨 말이야? 오늘 계약이 끝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가족한테 좋은 일이에요. 누가 너더러 내 가족이라 했니? 그럼 남이세요? 그녀의 웃음이 이어폰을 타고 들어왔다. 어머니, 이제 서명 한 번이면 끝나요. 편하게 사셔야죠. 뚝. 전화를 끊었다. 화면에는 통화시간 47이 찍혀 있었다. 그 숫자가 이상하게 섬뜩했다. 2247 삭제된 영상의 시각. 모든 수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가게로 돌아와 서류함을 뒤졌다. 인감등록증,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그런데 부동산 사용 승낙서 한 장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낯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본 계약 진행 시 대리권 자동 승계. 은하의 글씨였다. 펜 끝이 손에 닿자마자 부러졌다. 나는 남은 펜대 끝으로 종이를 찢었다. 찢긴 종이가 기름바닥에 떨어지며 까맣게 젖었다. 문득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다. 입꼬리는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짙게 말라 있었다. 어머니. 문틈 사이로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진짜 끝내요. 계약서만 남았어요. 그만해. 너 이제 선 넘었어. 선이요? 어머니가 이미 넘어버리셨잖아요. 사람은 기록으로 남는다고요. 그녀가 천천히 들어왔다. 손에는 검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당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거기도 하죠. 그녀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 손이 떨렸다. 이 안에 뭐가 있지? 확인해 보세요. 대신 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내가 모르는 사진들이 있었다. 내 가게, 내 도장, 내 서류, 그리고 낯선 남자의 얼굴. 그 얼굴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증인 신영자. 나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이게 뭐야? 진실이에요. 어머니 이름으로 이미 계약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진실은 만드는 거죠.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사라질 때 봉투 속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위임 동의합니다. 녹음이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건 분명 내 목소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녹음이 끝나자 은하가 말했다. 이젠 증거도 증인도 다 어머니 편이에요. 편하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창문 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기름 냄새와 함께 쇠 비린내가 다시 섞여들었다. 그때 알람 시계가 또 울렸다. 이번엔 3번이었다. 그리고 2번째 알람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분식집 안으로 들어왔다. 알람 시계가 멎자 문 바깥의 발소리가 숨을 삼켰다. 쇠문턱을 넘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은하가 먼저 들어왔고 뒤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따라붙었다. 어머니, 소개할 분 있어요. 검은 코트를 벗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성담개발 이사 박태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종이처럼 마른 소리를 냈다. 나는 가슴 주머니의 쪽지를 한 번 눌렀다. 이름을 잃지 않는 법, 첫 줄을 스스로 읽는 것. 박태수는 가게를 훑었다. 정겨운 공간이네요. 이런 곳일수록 절차가 중요합니다.
어젯밤 내가 주워 봉투에 넣어둔 것과 같은 로고의 명함이었다. 이번엔 오타가 없었다. 고쳐 쓴 진심처럼 보이려는 손길. 저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어요. 내가 말하자 은하가 곧장 받았다. 어머니가 긴장하셔서 잊으신 거예요. 녹음도 있고 위임 동의도 있어요. 박태수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지역 게시판에 뜬 기사 제목이 줄줄이 스쳐갔다. 노포 사장, 보상금 더 받으려 난동. 가족 말 안 듣는 고집불통. 댓글은 더 빠르게 달렸다. 그 나이면 자식 말 들어야지. 지역 발전 막는 민폐. 첫 줄과 마지막 줄, 그리고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다는 듯한 속도. 나는 화면을 밀어냈다. 나를 모욕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얇지만 단단했다. 박태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욕이 아니라 현실이죠. 사람은 길게 안 읽습니다. 서두, 말미, 이미지. 중간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는 간판을 찍고 셔터를 내렸다 올리더니 바닥에 굽자국까지 사진으로 훑었다. 그림이 됐네요. 은하는 의자를 끌어와 정면에 앉았다. 어머니, 가게를 지키시겠어요? 아니면 가족을 지키시겠어요? 가족이란 말로 내 이름을 훔치지 마. 이름은 표기일 뿐이고 권리는 관리예요. 그녀는 서류를 펼쳐 회색 도장, 검은 사인, 정확한 각도를 보였다. 오늘 도장을 맡기시면 기사 3개가 내려가요. 나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올려놓았다. 개업날 찍은 즉석사진, 손글씨 메뉴, 다른 앞치마 1장. 이게 내 전부야. 박태수는 미소를 삼켰다. 정겹지만 법적 가치는 없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상인 회장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영자 씨, 다 모였네. 그는 박태수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속삭였다. 괜히 버티지 말고 적당히 합시다. 행사도 하고 광고도 깔고 다 좋아져. 편의는 늘 타인의 입에서 흘러나온다. 내 편의는 묻히고 그들의 편의만 증식한다. 오후 내내 전화가 빗발쳤다. 안 받으시면 기사 나갑니다. 정정문 싣고 싶으면 인터뷰 주세요. 친절한 말끝에 얇은 칼날이 숨었다. 저녁이 되자 단골들이 돌아섰다. 아줌마, 재개발 막으면 우리 통행 불편해요. 내 셔틀 돌아간대요. 우리라는 둘레가 점점 좁아졌다. 나는 대답 대신 메모를 늘렸다. 동일 이미지 반복. 출처 미표기. 게시 시각 동시성. 사실의 골격을 세우는 일만이 버팀목이 되었다. 해가 지자 작은 트럭이 가게 앞에 섰다. 확성기에서 상권 업그레이드가 흘렀고 조명이 간판을 하얗게 씻었다. 상인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지역 발전에 협조합시다. 박수 소리가 얇은 금속처럼 퍼졌다. 나는 셔터를 절반 내리고 안에서 볼트를 채웠다. 곧 은하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기사 한 건 내렸어요. 나머지 밤중에. 링크를 눌러보니 제목만 바뀌고 본문은 그대로였다. 사과드립니다. 가 유감입니다. 로 바뀌었을 뿐. 단어를 바꾼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막내딸 정혜가 헐떡이며 들어왔다. 엄마, 회사에서 엄마 얘기 돌아. 은하 언니가 나한테도 전화했어. 가족이면 설득하래. 나는 의자를 돌려주었다. 정혜야, 기록을 남기자. 기사 링크, 시각, 댓글 수 캡처. 노트북 화면에 숫자가 줄지어 섰다. 숫자는 오래 걸리지만 대신 버틴다. 한밤에 가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제한. 내일 설명회 있습니다. 안 오시면 불이익. 담당자 성함이요. 현장에서요. 이름을 숨기는 자는 책임도 감춘다. 나는 불이익 반복, 이름 비공개라고 적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섬광이 번쩍했다. 플래시였다. 나는 등을 벽에 붙이고 전등을 껐다. 어둠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숨을 고르자 싱크대 옆 사각지대에서 금속 긁히는 소리가 났다. 모서리 아래 검은 장치 하나가 달라붙어 있었다. 점 하나가 숨 쉬듯 깜빡였다. 위치 추적기. 나는 조심스레 떼어 빈 과자통에 넣었다. 뚜껑이 닫히자 빛이 죽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 정혜가 물었다. 지금은 아니야. 왜? 중간줄을 더 모아야 해. 그들은 첫 줄과 마지막 줄로 결론을 만든다.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중간을 크게 쓰자. 우리는 타임라인을 쌓았다. 22시 47분 삭제. 13초 간격 알람. 명암오식. 위임 각도. 박태수 최초 등장 시각. 점과 점을 이어 선이 나타났다. 자정이 지나자 확성기 음악은 멎었지만 온라인의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새 기사가 떴다. 분식집 사장 현금 다발 보관 의혹. 사진엔 내 카운터 서랍이 찍혀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영수증과 볼펜뿐. 다발은 존재하지 않았다. 합성 혹은 연출. 댓글은 이미 결론을 내려두고 달렸다. 탈세 냄새. 신고하자. 나는 예전 영수증 묶음을 꺼내 카운터 위에 펼쳤다. 날짜, 금액, 품목. 정혜가 스캐너를 돌리며 숫자를 붙잡았다. 그때 문틈 아래로 흰 봉투가 밀려 들어왔다. 내일 설명회 앞줄에 앉지 마라. 협박인지 경고인지 모호한 문장.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 내 등이 가게 불빛을 등지고 있었다. 망설임이 그대로 찍힌 그림자.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만하자. 합의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 다음 줄이 더 길어져. 그럼 우리 편은 누구야? 나는 메모를 찢어 건넸다. 내 이름은 아직 내 것이다. 정혜가 조각을 지갑에 넣으며 눈물을 훑었다. 새벽 1시 간판 불을 껐다 켰다. 깜빡임이 박자를 만들었다. 열을 세자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내일 앞줄에 앉으면 사진이 더 좋아요. 낮고 건조한 남자 목소리. 누구죠? 사진 찍는 사람. 통화는 뚝 끊겼다. 나는 현장 유도 좌석 지정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내일 앞줄엔 우리가 앉는다. 그리고 중간줄을 크게 읽는다. 정혜가 속삭였다. 엄마 무서워. 나도. 우리는 의자를 맞대고 등을 기대었다. 알람 시계가 한 번 울렸다. 이번엔 한 번뿐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마음에 접었다. 새벽의 가장 얇은 고요가 창살처럼 내려앉았다. 숨이 고요를 건너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여명이 깨어나기 직전 유리문 밖에서 종이 긁히는 소리가 아주 천천히 시작되었다. 아침 공기가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문틈 아래엔 얇은 은색 테이프 조각이 붙어 있었다. 누군가 야밤에 선을 그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조심히 떼어 메모장에 붙였다. 정혜가 커피를 쥔 손을 떨었다. 앞줄에 앉지 말라던 쪽지 함정이겠지. 그러니까 앞줄에 앉자.
함정은 밟혀야 어떻게 설치됐는지 보인다. 우리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설명회가 열리는 별관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는 형광조끼를 입은 안내원들이 줄을 세우고 있었다. 명찰을 건 남자가 말했다. 신청서 확인합니다.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 그는 태블릿을 내게 돌렸다. 참가자 명단에 내 이름이 2번 박혀 있었다. 끝자리가 다른 또 다른 나. 나는 볼펜으로 하나를 그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여기 있다. 정혜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켰다. 실시간으로 기록 중입니다. 남자의 미간이 좁아졌다. 잠시 후 은하가 나타났다. 어머니, 앞줄은 귀빈석이에요. 여기 앉아요. 나는 미소로 답했다. 고맙다. 앞줄이면 잘 보이겠지. 우리는 무대 정중앙 첫 줄에 앉았다. 박태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투명한 절차를 약속드립니다. 그의 뒤 스크린에 투명이 커다랗게 떴다. 나는 메모에 썼다. 투명, 가려짐의 다른 말. 사회자가 지나간다며 설명을 했다. 용어는 길고 문장은 짧았다. 핵심은 위임, 보정, 신속이었다. 속도를 미덕으로 포장한 문장들. 나는 정혜의 손에 작은 리모컨을 쥐어주었다. 싱크대 사각지대에서 떼어낸 기계를 개조해 둔 것이었다. 정혜가 버튼을 눌렀다. 무대 뒤쪽에서 미세한 삑 소리가 났다. 박태수의 시선이 순간 허공을 갈랐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3. 그가 말끝을 고쳤다. 신속을 안정으로 바꿨다. 준비된 대본이 흔들릴 때 진심의 틈이 드러난다. 나는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어젯밤 사라진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박태수는 웃었다. 원본은 원본대로 보관됩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위임자 이름과 서명 각도를 함께요. 장내가 술렁였다. 누군가 플래시를 터뜨렸다. 나는 정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2번째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이 잠시 깜빡이고 낯선 그림이 떠올랐다. 우리 가게 CCTV에서 지운 구간을 복원한 프레임이었다. 사각지대 끝에 번쩍였다 사라지는 손목. 금속 반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어젯밤 22시 47분 내 가게에서 누가 뭘 지웠죠? 은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만해. 왜? 투명하다며. 나는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또 묻겠습니다. 참가자 명단의 이 이중 등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회자가 서둘러 진행을 막으려 했다. 그때 뒤쪽에서 남자 하나가 소리쳤다. 사진 찍는 사람입니다. 앞줄에 앉으라 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표정을 찍어야 하니까. 조명이 우리 얼굴을 쓸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보았다. 좋습니다. 표정을 찍으세요. 그 대신 이 서류도 찍으세요. 나는 어제 프린트해둔 주민번호 끝자리 비교표를 들었다. 정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에 확대했다. 서로 다른 나가 겹쳐 보였다. 박태수가 미소를 껐다. 행정상 착오입니다. 착오가 3번 이어지면 설계죠.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앞줄 귀빈석 몇 명이 휴대폰을 귀에 댔다. 한 안내원이 다가와 내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정혜가 3번째 버튼을 눌렀다. 천장 스피커에서 녹음이 흘렀다.
네, 위임 동의합니다. 는 내 목소리,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잡음, 그리고 은하의 숨소리. 나는 말했다. 잡음 전후를 보정했더니 문장 사이에 잘린 공백이 있더군. 편집은 흔적을 남긴다. 관중석 쪽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떤 노인이 일어나 외쳤다. 나도 이름이 2개야. 어제 전화가 왔어. 그의 딸이 팔을 잡았다. 눈빛이 무너져 있었다. 한 줄이 2갈래로 나뉘자 무대의 균형이 흔들렸다. 나는 마지막 버튼을 쥐었다. 준비됐니?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버튼이 눌리는 순간 스크린에 투명이라는 글자가 뒤집혔다. 글자 뒤에서 또 다른 영상이 깜빡이며 떠올랐다. 성담 개발 내부 교육 영상. 하단에 날짜와 시간이 박혀 있었다. 협조적 가족 프레임 만들기. 이중 등재 점검표. 여론 전환 문장 예시. 장내가 정전처럼 조용해졌다. 박태수가 무대 뒤로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전원이 끊기지 않았다. 우리는 별도의 배선을 깔아두었다. 나는 말했다. 이게 중간 줄입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 사이가 비어 있을 때 사람은 속습니다. 멀리서 형광조끼 2이 달려왔다. 하나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당기면 이 장면이 더 찍혀요. 사진가는 렌즈를 더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 순간 출입문 쪽에서 손전등이 켜졌다. 회색 코트를 걸친 여자가 명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민원조사과입니다. 내부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원본 서류와 교육 영상 제출을 요구합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박태수는 미소를 다시 시도했으나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정혜의 손을 잡았다. 앞줄에 앉으라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지. 정혜가 속삭였다. 표정이 아니라 증거를 가리키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앞으로 우리는 중간줄을 더 크게 읽을 거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제한.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낮고 건조한 음성이 들렸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셨네요. 오늘은 당신이 앞줄이었지만 내일은 무대가 바뀝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무대가 바뀌어도 중간줄은 남아. 통화를 끊자 조사과 직원이 서류 봉투를 내게 내밀었다. 접수증이었다. 나는 볼펜으로 서명을 했다. 내 필체로, 내 각도로, 내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장 첫 페이지를 찢어 그녀에게 건넸다. 내 이름은 아직 내 것이다. 여자는 조용히 접어넣었다. 바깥 유리문에는 새 햇살이 번졌다. 누군가 또 플래시를 터뜨렸다. 나는 렌즈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기억하세요. 첫 줄은 미끼일 뿐. 우리는 중간줄을 읽습니다. 조사과 직원은 현장에서 물러났다. 사람들은 3355 흩어졌고 별관 복도엔 낮은 웅성뿐이 남았다. 정혜가 내 옆에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 다음은 어디로 가? 집으로. 오늘은 증거를 정리하고 내일을 기다린다. 우리는 같은 박자를 맞춰 걸었다. 분식집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먼저 반겼다. 나는 조리대를 닫고 노트북 전원을 켰다. 자동 저장된 영상 목록이 뜨면서 화면이 잠깐 흔들렸다. 새로 생긴 폴더 하나가 맨 위에 떠 있었다. 앞줄 라이브 백업. 정혜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가 만든 파일명 아니야.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됐다. 설명회장의 전광판, 스피커 소음, 그리고 누군가의 숨소리. 카메라가 무대를 천천히 훑었다. 박태수의 어깨 뒤에서 은하의 입술이 굳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다. 이어서 자막이 떠올랐다. 내부자 백업 채널 활성. 나는 숨을 멈췄다가 짧게 뱉었다. 우리를 보는 눈이 하나 더 있었구나. 정혜가 킥보드를 세워놓듯 커서를 세웠다. 엄마, 이 채널 주인은 누구일까? 중요한 건 의도야. 우리를 지키려는지 쓰려는지.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제안이었다. 녹음 준비되셨죠? 낮고 마른 음성. 당신은 누구지? 중간줄을 믿는 사람. 내일 본사로 가면 회의실 천장에 둥근 조명을 보세요. 그 안쪽에 답이 있어요. 전화는 끊겼다. 정혜가 메모장에 적었다. 둥근 조명. 답. 나는 알람 시계를 가만 들어 올렸다. 지금껏 들었던 신호를 떠올렸다. 하루 사이 한 번, 두 번, 세 번. 누가 박자를 만들고 누가 우리가 세고 누가 그 박자 사이를 편집했을까. 시계 뒤 커버를 열자 얇은 금속 조각이 떨어졌다. 바늘을 따라 붙여둔 작은 자석이었다. 누군가 우리 방의 침묵에도 주석을 달아놓았던 것이다. 나는 자석을 종이컵에 떨어뜨리고 물을 부었다. 자석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밤이 오자 골목의 노란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상인회장의 단체 메시지가 톡창을 채웠다. 내일 본사 설명회 2차. 지역 화합을 위해 참여. 이어서 윤색된 기사 링크가 3개 더 따라왔다. 언어가 눌리면 사람이 눌린다. 내가 중얼거리자 정혜가 답했다. 그래도 숫자는 눌리지 않지. 우리는 시간을 적고 링크를 저장하고 캡처를 폴더에 넣었다. 파일명은 모두 날짜와 초로 끝났다. 흔들리지 않는 것부터 쌓아 올리는 게 원칙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유리문에 그림자가 비쳤다. 곧바로 문틈으로 또 다른 봉투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앞면에는 짧게 쓰여 있었다. 내일 앞줄을 비우면 뒤줄이 채운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흑백 사진 2장. 하나는 내 분식집, 다른 하나는 본사 회의실 복도였다. 복도 사진에는 둥근 조명이 연속으로 달려 있었다. 조명 속 작은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다. 나는 확대했다. 점은 사실 렌즈였다. 조명이 카메라였네. 정혜가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를 비추는 것 같아도 사실은 기록하는 거구나. 나는 결심을 적었다. 앞줄 고수. 조명 기록. 발언은 숫자와 시간으로. 그리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을 바라봤다. 오래된 글자 위에 얇은 먼지가 앉아 있었다. 정혜가 수건을 가져왔다. 닦을까? 내일 끝나고 닦자. 오늘은 먼지도 증거야. 우리는 불을 끄고 의자를 포개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상점과 전등이 툭툭 꺼지는 소리에 맞춰 심장도 속도를 조절했다. 잠에 들려는 순간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화면엔 새 알림이 떠 있었다. 성담 내부 시스템 점검 공지. 오전 8시. 나는 알림을 정혜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보다 먼저 시스템을 고치겠대. 고치는 게 아니라 덮겠지. 그래. 그래서 먼저 깔아야지. 나는 수첩을 펼쳐 회의실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위치 추적기에서 떼어낸 LED를 바늘에 붙여 옷깃 안쪽에 2개 숨겼다.
하나는 눌림 신호, 하나는 긴급 신호. 빛으로 남길 기록이 필요했다. 새벽녘 노점 커피 가게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손전등 불빛이 유리벽에 물결을 남겼다. 정혜가 웅크려 내 어깨에 이마를 댔다. 엄마, 혹시 우리가 틀리면 어떡해? 틀릴 수도 있어. 틀리면 정정한다. 하지만 이름은 내가 정정해. 나는 아이의 머리칼을 정리하고 가슴 주머니에 찢긴 첫 페이지를 만졌다. 종이는 얇았지만 문장은 두꺼웠다. 새벽 5시 알람이 2번 울렸다. 나는 한 번만 인정하고 나머지 한 번은 거절했다. 시계를 끄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골목의 공기는 비누 거품처럼 얇았다. 멀리서 새벽 시장 트럭이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분식집 간판 아래에 작은 표시를 남겼다. 오늘의 시작점. 누군가 훔치더라도 훔쳐졌다는 사실이 남도록. 해가 떠오르기 직전 정혜가 말했다. 엄마, 무대가 바뀐대. 무대가 바뀌면 관객도 바뀐다. 하지만 중간줄은 그대로야.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가방을 둘러매고 가게 불을 껐다. 길 위로 새가 울었다. 낮고 짧고 정확했다. 나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발을 내디뎠다. 다음 장면으로 가는 발걸음은 기록의 무게를 싣고 있었다. 본사 로비는 유리와 대리석이 서로의 얼굴을 비추는 곳이었다. 안내 데스크 위에는 돌기둥처럼 높게 쌓인 식물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우리는 방문증을 목에 걸고 입구 금속 게이트를 통과했다. 삑 소리가 나더니 경비가 다가왔다. 가방 안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한 투명 파우치를 꺼냈다. 볼펜, 노트, 접수증, 그리고 이름표.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줄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중간줄. 우리는 앞줄로 걷되 질문은 중간에서 던지기로 했다. 둥근 조명이 머리 위를 지나갔다. 둥근 것의 속에는 언제나 각진 것이 숨어 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기록 시작. 우리는 서로의 손을 한 번 꼭 잡았다. 숨을 맞췄다. 기록 시작. 우리는 서로의 손을 한 번 꼭 잡았다. 숨을 맞췄다. 준비.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바뀌었다. 투명 유리병 너머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판 뒤에서 박태수의 부재가 오히려 더 큰 그림자를 만들었다. 은하는 끝자리에 앉아 차갑게 손끝을 포겠다. 진행자가 말했다. 오늘 회의는 협력과 상생으로 시작합니다. 스크린엔 성담 신도시 2차 구역 착수가 크게 떴다. 정혜가 속삭였다. 엄마 조명.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 중앙 둥근 조명 안쪽에서 미세한 붉은 점이 깜빡였다. 렌즈의 숨소리였다. 사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신영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이름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은하가 미소를 얹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세요. 내가 놓으라 해서 놓을 이름이 아니야. 그때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분식집 사장 혐의 일부 인정. 내 얼굴이 일그러진 채 정지됐다. 조작이에요. 진행자는 무표정했다. 기록입니다. 정혜가 노트북을 켰다. 하단에 편집 본원의 부용이 겹쳐 떠 있었다. 원본이 아니에요.
기자석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문이 열리며 박태수가 들어왔다. 수척했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회의는 계속됩니다. 조사관이 일어섰다. 어젯밤 행방불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리 중이었죠. 그는 USB를 들었다. 여기에 어제의 모든 중간줄이 있습니다. 지금 열죠. 모두 보는 앞에 서라면. USB가 연결되자 화면은 암전 뒤 흑백으로 바뀌었다. 지하 주차장. 서류 봉투를 건네는 남자. 받는 이는 은하였다. 그녀의 입모양이 선명했다. 보상금 명단 원본은 내가 들고 있을게. 장내가 술렁였다. 은하가 소리쳤다. 편집이에요. 그럼 원본을 내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은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찢었다. 종이 파편이 공중에서 눈송이처럼 흩어졌다. 박태수가 낮게 말했다. 그건 내 원본입니다. 거짓말.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증거의 합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나도 끝났습니다. 그 순간 조명이 꺼졌다. 어둠과 함께 짧은 비명, 다른 박질, 금속이 탁 부딪히는 소리. 비상등이 켜졌을 때 박태수는 사라지고 손목시계만 남아 있었다. 조사관이 외쳤다. 출입문 봉쇄. 은하가 주저앉았다. 그 사람이 나를 팔았어. 아니, 내가 너를 팔았지. 나는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왜였니? 당신 때문이야. 늘 내 이름만 남았잖아. 나는 기록에도 없었어.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야. 그래서 내가 바꿨어. 그녀가 펜을 집어들었다. 경비가 달려와 팔을 붙잡았다. 바닥으로 떨어진 펜에서 붉은 점이 깜빡였다. 정혜가 속삭였다. 에리디야. 나는 몸을 낮췄다. 송신장치다. 저게 진짜 중간줄이야. 조사관이 펜을 들어 올렸다. 실시간 송신입니다. 순간 스크린이 바뀌며 회의실 천장의 붉은 점들이 일제히 확대됐다. 모든 조명이 카메라였다. 장내가 정적에 갇혔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당신들이 만든 무대에서 우리는 배우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흐른 뒤 박태수의 목소리가 흘렀다. 규칙은 당신이 바꿨지만 끝은 내가 정한다. 영상이 정지되며 화면에 타임코드가 남았다. 조사관이 낮게 말했다. 모두 퇴실하십시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나갔다.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문 쪽을 향했다. 나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았다. 정혜가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끝이야? 아니. 중간줄은 아직 남았다. 우리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점이 서서히 사라졌다. 로비로 내려오자 유리와 대리석이 서로를 비추며 냉기를 만들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사장님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편집본에 대해 한마디만. 나는 짧게 답했다. 원본을 보세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이 떨렸다. 발신자 제한. 낮고 마른 음성이 말했다. 무대가 바뀝니다. 누구죠? 사진 찍는 사람. 통화가 끊기자 안내 직원이 다가와 봉투를 건넸다. 내부 안전 공지. 봉투 안에는 복도 배치도와 조명 번호가 적혀 있었다. 한 구석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3번 조명 뒤 패널. 기록 장치 분리 금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길을 표시해주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유리면을 핥았다. 정혜가 말했다. 박태수 어디 갔을까? 숨었다면 이유가 있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둥근 해가 구름에 반쯤 가려졌다. 그림자는 어디서나 시작되고 어디서나 끝난다. 중요한 건 중간이었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모퉁이를 돌자 상인 회장이 서 있었다. 영자 씨, 이쯤에서 합시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상생 협약서. 사인하면 기사 내려갑니다. 기사는 내려가도 기록은 남아요. 내가 종이를 돌려주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딸 생각해. 딸을 생각하니 더 못해. 그가 돌아서자 휴대폰이 또 울렸다. 속보가 떴다. 성담 내부 영상 유출 사실무근. 해명문이 덧붙었다. 교육용 예시 편집. 정혜가 이를 악물었다. 또 말 바꾸기. 우린 숫자를 쌓자. 우리는 카페에 들러 좌석 모서리에 노트북을 펼쳤다. 업로드 시간을 기록했고 링크를 모았다. 그때 알림창이 하나 더 떴다. 새 백업 파일 수신. 발신자는 익명. 파일명을 열자 어두운 복도 영상이 재생됐다. 둥근 조명 뒤 패널을 젖히는 손. 시계의 금속줄. 낮게 웃는 남자 목소리. 여기가 출구지. 박태수의 목소리였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신영자 씨, 당신이 이길 겁니다. 하지만 나도 도망쳐야 합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검은 장갑이 렌즈를 덮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정혜가 숨을 내쉬었다. 엄마, 저 사람을 믿어? 사람을 믿진 않아. 기록을 믿지. 나는 파일에 해시값을 적어 봉투에 넣었다. 해가 기울며 유리창에 붉은 금이 생겼다. 우리는 분식집으로 돌아왔다. 셔터를 올리자 기름 냄새가 반겼다. 카운터 위에 놓인 알람 시계가 3번 울렸다. 하나, 둘, 셋. 나는 첫 소리만 마음에 넣었다. 나머지 둘은 바깥으로 내보냈다. 잡음은 기록의 프레임 밖에 둬야 한다. 정혜가 물컵을 건넸다. 불을 껐다. 기록. 순간 어둠 속에서 미세한 붉은 점 하나가 남았다. 알람 시계의 초침이 아니라 벽 틈에 숨은 렌즈의 신호였다. 정혜가 손전등을 들여다 멈췄다. 엄마, 우리 가게에도 조명이 있었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빛이 아니라 감시야. 하지만 이젠 우리가 본다. 노트북을 켜자 새 파일이 자동 생성되어 있었다. 생성 시간은 전이었다. 누가 어디서. 클릭하자 영상이 깜빡이며 떴다. 회의실 복도 둥근 조명 아래를 걷는 사람. 박태수였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끝까지 기록하세요. 내가 사라져도 진짜는 남습니다. 영상이 멈추자 창틀이 파르르 떨렸다. 밖에서 경광등이 번쩍였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신영자 씨 계십니까? 수색영장입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증거 확보 협조차 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수사정보과 김준석. 나는 모은 자료를 가리켰다. 영상은 여기. 하지만 절반뿐이에요. 절반이요. 나머지는 조명 안에 있어요. 정혜가 벽 패널을 눌렀다. 나사 2개가 풀리며 조명이 내려왔다. 안쪽엔 검은 칩이 붙어 있었다. 김준석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꺼냈다. 기록 장치군요.
모든 거짓은 자기 그림자를 저장해요. 그는 칩을 봉투에 넣으며 물었다. 박태수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미 기록 속에 있어요. 살아있든 아니든. 경찰이 물러나자 정혜가 물었다. 이제 뭐해? 끝을 쓴다. 해피엔딩일까? 정직한 엔딩이면 돼. 우리는 문서 파일을 열었다. 제목은 중간줄 보고서였다. 첫 줄을 적었다. 기록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러나 이름은 기록보다 오래 버틴다. 다음 줄을 이어 썼다. 삭제는 실패한 편집이고 편집은 미완의 삭제다. 정혜가 어깨를 내게 기대며 속삭였다. 이제는 덜 무서워. 진실을 보면 두려움은 줄고 책임은 늘지. 그럼 이 파일을 세상에 보낼까? 아직은 아니다. 세상의 속도는 느리지만 거짓의 속도는 빠르다. 나는 USB 하나를 봉투에 넣었다. 비공개 보관용. 그리고 복사본을 외장하드로 옮겼다. 이름을 붙였다. 중간줄 영자 최종. 문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간판불이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 정혜가 놀라 손을 모았다. 전기 문제야. 신호야.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제한. 음성 메시지가 재생됐다. 박태수의 목소리였다. 결국 당신이 썼군요. 중간줄은 당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은 내 몫이죠.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마지막 줄은 독자가 쓰는 거야.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다. 새벽이 창을 흐렸다. 커튼을 젖히자 회색빛이 방 안으로 번졌다. 먼지들이 가벼운 별처럼 흩어졌다. 이제 정말 끝났네. 정혜가 미소를 지었다. 끝은 기록될 때 생겨. 나는 프린터를 켰다. 서류 위에 붉은 도장이 찍혔다. 접수 완료. 우리는 한동안 그 표식을 바라봤다. 긴 밤이 종이 위에서 말라갔다. 정혜가 물었다. 엄마, 이름을 지킨다는 건 뭐야? 나는 천천히 답했다. 누가 불러도 변하지 않는 소리를 남기는 거야. 제목은 바꿔도 이름은 줄거리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이미 해냈네. 그때 휴대폰 속보가 떴다. 성담 개발 전 이사 박태수 변사체로 발견. 나는 깊게 숨을 삼켰다. 끝까지 기록했구나. 정혜가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용서해. 기록이 그를 기억할 거야. 나는 내 이름을 지킬 거야. 햇빛이 간판 글씨를 쓸어 올렸다. 영자 분식의 획이 선명해졌다. 나는 웃었다. 이게 나야. 어떤 편집도 못 지워. 정혜가 물컵을 내밀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있지. 첫 줄은 미끼였고 중간 줄은 진심이었고 마지막 줄은 우리 둘이야. 나는 키보드를 눌렀다. 이름의 끝에서 우리는 문장을 얻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다. 파일명 옆에 초록 불이 켜졌다. 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다. 3번. 나는 첫 소리만 품었다. 나머지는 세상으로 흘려보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기록 종료. 정혜가 노트북 뚜껑을 닫았다. 불빛이 사라지자 방 안의 붉은 점도 함께 꺼졌다. 나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지문 사이에 묻은 잉크가 남았다. 증거는 손에도 묻고 마음에도 묻는구나. 정혜가 웃었다. 그러면 잘 지우지 말자. 흔적이 방향을 만들 테니까. 문 밖에서 발자국이 멈췄다.
상인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낮게 인사했다. 영자 씨 미안했소. 나도 겁이 났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의자를 내줬다. 겁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침묵은 책임이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일 상인들 다 모으겠소. 당신 편에 서겠소. 나는 한 번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편함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됐다. 안에는 낡은 카메라 한 대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첫 줄을 믿지 마라. 셔터는 중간에서 눌러라. 카메라의 뒷면에는 미세한 흠집이 있었다. 내가 20살 때 쓰던 모델과 닮아 있었다. 렌즈를 열자 마지막 사진이 천천히 떠올랐다. 먼지투성이 가게 환하게 웃는 젊은 내가 있었다. 이 사진도 편집당했을까? 정혜가 물었다. 아니, 이건 삶이야. 흐릿하지만 진짜지. 우리는 테이블에 수첩을 펼쳤다. 오늘의 중간줄. 목록을 만들었다. 조명 번호 일치 확인. 내부 교육 영상 타임코드 교차 검증. 접수중 원본 보관. 상인 증언 확보. 익명 채널 해시값 기록. 각 줄 뒤에 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읽었다. 글자는 숨을 쉬었고 숨은 내 이름을 따라 움직였다. 골목 새벽 장수가 문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냄비가 부딪혀 맑은 금소금을 냈다. 정혜가 내 손등을 문질렀다. 엄마, 우리도 이제 장을 보러 가자. 오늘은 떡볶이를 더 많이 끓이자. 그래. 중간줄을 팔자. 중간줄을 판다고. 응. 사람들에게 넉넉히 담아주자. 한 접시마다 한 줄씩. 그녀가 크게 웃었다. 그럼 우리 가게가 도서관이 되는 거네. 나는 셔터를 올렸다. 바람이 스테인리스를 스쳤다. 불을 켜자 냄비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첫 손님이 문을 열었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힘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매운맛 조금, 단맛 조금, 진실은 넉넉히 드릴게요. 그는 자리로 가앉았다. 정혜가 앞치마를 묶었다. 접수 완료. 우리는 같은 말로 시작했고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점심 무렵 문 위에 종이 3번 울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회색 코트, 맑은 얼굴, 낮은 목소리. 조사과입니다. 추가 진술은 나중에. 오늘은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중간줄 맛을 보러. 나는 그릇을 내밀었다. 김이 위로 올라와 가느다란 선이 되었다. 그 선은 천장 조명까지 닿았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 선이 남긴 빈자리를 마음에 붙잡아 두었다. 해는 점점 높아졌다. 간판 그림자가 짧아졌다. 나는 계산대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수첩을 덮었다. 표지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내 이름은 아직 내 것이다. 그 아래 작은 글씨를 덧붙였다. 그리고 내 문장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끝을 쓰지 않는다. 그렇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